안녕하세요. 평정하리의 송혜경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의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부가치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그 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상 정의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과세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주거용 건물 개발이라든가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부동산의 거래 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인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일반 사회 통념에 따라 가려야 것이라 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동산 매매업의 세무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실무, 종합소득세 실무, 법인세 실무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실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그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이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매매잔금, 그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의 그 특약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 지급 이전까지 사용이나 수익 등의 그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이나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그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 이제 주로 중간지급 조건부에 그 해당이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가 공급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그 양도하는 경우에 잔금청 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고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는 때로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 등기일하고 실질 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 명도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라는 예규나 심판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업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공급을 하거나 또 뭐 토지나 건물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과세표준의 그 안분계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또는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공급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하지만 그 토지나 건물 등의 실질 거래가액 등이 이제 구분이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정한 그 규정에 의해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토지나 건물 등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나 모두가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감정평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을 하고 나중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그 합계액을 다시 또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이상의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또는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합니다. 당해 부가가치세 실무와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이제 중점 사항인 그 철거 예정된 건물의 그 과세 표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건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습니다. 즉,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해서 양수하면서 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 표시하되 건물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 표시된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서 0이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쟁점 건물의 철거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며 양수인이 쟁점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였음이 확인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 건물의 가액은 0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철거 예정된 건물의 과세표준을 0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해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그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양도 시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하고 전액 토지 양도가액으로 약정한 데 대하여 건물이 존재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조세 심판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와 관련된 매입세 공제입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하고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를 해서 원가로 처리를 합니다. 또한 기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일정한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주거용 건물을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 실무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 그러면 그 부동산 매매형 재고자산이 그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그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그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토지 등의 매도일이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만약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록을 하거나 그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나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그 매도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한 비교과세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토지 등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따라 예정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확정신고 때 비사업용 토지와 그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비교과세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 또는 토지 매매 차익이 있는 자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계산은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하여 현재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방식과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잠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방식이나 종합소득 과세 방식 둘 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질거래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양도비용,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 과세 방식과 종합소득 과세 방식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이자 비용 등이 해당되는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 방식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고요. 종합소득 과세 방식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과세 방식에서는 공제를 해주도록 하지만 종합소득 과세 방식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법인사업자가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그 자산의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을 자산의 판매 손익의 귀속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제조 또는 기타 용역, 즉 도급공사나 그 예약 매출을 포함한 경우인데요. 그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송금은 목적물의 건설 등이 착수일이 속한 3년도까지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의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손금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